왜 안전벨트도 제대로 없는 중간에 애를 안 쳤어요? 왜요? 딸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저를 붙잡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6달이 지난 지금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겨울 새벽, 청과시장 주차장. 저희 부부는 1톤 트럭 문을 열다 말고 오늘도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 우리 손녀 서연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살아야 하는 사람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올해 여름 초였어요. 시집간 외동딸 은주가 전화를 했지요. 엄마, 우리 서연이 좀 있으면 방학이라 한 달만 좀 봐줄 수 있어요? 남편이랑 오래간만에 둘이서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 가는 부부 여행이라고 딸아이가 그렇게 들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손녀 오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데. 사실 은주 엄마인 저는 손녀를 제대로 본 적을 손에 꼽았거든요. 딸네 집이 멀기도 하고 저희는 날마다 새벽부터 과일 장사를 나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8월의 오전 10시 은주가 서연이 손을 잡고 집에 왔어요. 할머니, 10살짜리 손녀가 제품으로 달려왔을 때, 아, 이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맑았구나. 그제야 알았답니다. 할아버지는 마침 청가시장에서 복숭아를 떼어오던 참이었어요. 1톤 트럭을 세우고 내리더니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야,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그날 점심 저는 오랜만에 장사를 쉬었어요. 손녀랑 냉면을 먹으러 갔거든요. 서연이는 냉면 그릇을 앞에 두고 손으로 젓가락을 꽉 쥐고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손녀가 밥 먹는 걸 지켜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저희를 졸랐어요. 할머니, 저도 트럭 타고 과일 팔러 갈래요. 할아버지는 난색을 표했지요. 애가 더운데 고생하는데. 하지만 서연이가 워낙 가고 싶어 해서 결국 셋이 함께 나가게 됐어요. 새벽에 할아버지가 차 시동을 걸면 서연이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1톤 트럭 문을 열고 올라탔답니다. 운전석엔 할아버지, 조수석엔 할머니인 제가, 그리고 중간 자리엔 서연이가 쏙 들어가 앉으며 서연이는 중간 자리를 특별석이라고 불렀어요. 양쪽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요. 청가시장 가는 30분 동안 서연이는 제 팔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가끔 곁눈길로 손녀를 보며 웃었고요. 허허, 참 기가 막히지요? 딸을 키울 땐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는데 손녀 하나 덕분에 세상이 다 환해 보이더라고요. 청가시장 사장님도 서연이를 귀여워했어요. 사장님, 오늘 손녀 데리고 왔네? 야, 이거 딸기를 제일 좋은 거 실어드려야겠어. 보통 때는 중간 등급 과일을 떼어오던 저희였는데 서연이가 온 후로는 특급 과일을 받게 됐답니다. 동네 골목에서 과일을 팔 때도 그랬어요. 서연이는 트럭 짐칸에 앉아서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에게 딸기를 권했거든요. 아주머니, 이 딸기 정말 달아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가져오셨대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야, 애가 참 영특하네. 하나 더 살게. 한여름에 1톤 트럭 안은 찜통 같았어요. 에어컨이 고장 난 지 오래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 제가 부채질을 해줬지요. 그러면 중간에 앉은 서연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면서 제 팔에 닿았어요. 여름 오후 2시, 과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트럭 안에서 우리 셋은 그렇게 함께 숨을 쉬었답니다. 할머니, 시원해요. 서연이는 웃었고, 할아버지는 손녀를 보며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었지요.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글쎄,
그게 마지막 여름이 될 줄 그땐 정말 몰랐답니다. 8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은주 부부가 다음 주에 집에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오늘 청가시장 가서 딸기 좋은 거 한 박스 떼어오자고. 은준에 도착하면 선물로 주게. 딸기는 저희가 팔기엔 좀 비싼 과일이었어요. 하지만 딸네 식구들 주려고 특별히 사는 거였지요. 서연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할아버지 바지 끝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저도 갈래요. 제가 제일 달고 큰 거 골라줄게요.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서연아,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서 빨리 다녀올게. 너는 집에서 TV 보고 있어. 그런데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졸랐지요. 싫어요.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준비해. 할아버지는 트럭에서 기다릴게. 그게 우리가 함께 탄 마지막 트럭이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시동을 걸고 서연이는 언제나처럼 중간 자리에 쏙 들어가 앉았지요. 할아버지는 운전석, 서연이, 그리고 제가 조수석. 할머니, 안전벨트. 서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면서 문득 서연이를 봤지요. 중간 자리엔 안전벨트가 없었어요. 구형 1톤 트럭이라 그랬지요. 서연아, 너는 안전벨트가 없네? 제가 말하려는데 서연이가 제 팔을 꽉 껴안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팔 잡고 있으면 돼요. 할아버지가 말했지요. 조심히 운전하면 돼. 청가시장까지 30분이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출발했답니다. 국도를 달리는 내내 서연이는 차창 앞을 보며 신났어요. 할아버지, 저기 해바라기 밭이다. 할머니,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고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어 줬지요. 트럭 안에선 연식 때문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렇게 20분쯤 달렸을까요? 신호등의 빨간불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수석 창문을 열어 더운 바람을 좀 쐬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쾅!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세상이 한순간 하얗게 변했답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제 비명이었는지 서연이 비명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할아버지는 핸들에 얼굴을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서연이는 중간 자리에 없었어요. 앞 유리창이 박살나 있었고 서연이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뒤에서 화물차가 신호를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은 거였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전벨트가 없던 서연이는 앞 유리창을 뚫고 튕겨나갔던 겁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저는 서연이를 안고 울부짖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 안 들려? 하지만 서연이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은주는 급하게 돌아왔지만 이미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은주는 천을 걷어내고 딸아이를 끌어안았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속에서 맴돕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주는 저희를 마주보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딸아이는 저희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요. 그러다 마지막 날 영정사진을 차에 싣는 순간 은주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저는 딸을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제 손을 뿌리쳤답니다. 왜?
왜 안전벨트도 없는 중간에 애를 앉혔어요? 왜 하필 중간에? 딸아이는 울면서 소리쳤지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이후 은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어요. 저희는 여전히 1톤 트럭으로 과일을 팔러 나갔지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중간 자리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을 때마다 중간 자리에 손을 뻗었다가 그냥 무릎에 올려놓곤 했지요. 중간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가끔 제가 그 자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면 먼지가 묻어났어요. 서연이가 앉았던 자리인데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답니다. 겨울 새벽의 청가시장 주차장은 칼바람이 매섭게 불었지요. 저희는 두꺼운 잠바를 입고 과일을 트럭에 실었어요. 여보, 오늘 귤이 잘 팔릴 것 같소?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그래요. 저도 힘없이 대답했지요. 트럭 문을 열 때 저는 또 중간 자리를 봤어요. 비어있는 그 자리가 오늘따라 더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손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딸과도 연락이 끊기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12월 중순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수석 컨트롤 박스를 열었지요. 장갑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작은 메모지가 하나 딸려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펼쳐봤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할아버지가 제게 메모지를 건넸지요. 거기엔 서연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번 방학 정말 행복해요. 트럭 중간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앉으면 제가 공주님 같거든요. 양쪽으로 다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내년 여름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서연이가. 저는 그 메모지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서연아, 서연이는 그 자리가 좋았구나. 우리 사이에 있는 게 행복했구나. 할아버지도 제 옆에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답니다. 여보, 서연이는 우리 곁에 있는 게 좋았대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더 큰 슬픔이 된다는 걸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할아버지가 청가시장에서 좋은 딸기를 한 박스 떼어왔어요. 여보, 이거 은주네 집 앞에 두고 오자고. 은주가 받을까요? 그냥 우리 마음이라도 전해야지. 저희는 저녁 무렵 딸네 집 앞에 갔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 앞에 딸기 박스를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그 위에 손편지를 올려놓았어요. 은주야, 엄마 아빠야. 미안하다. 우리가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서연이는 우리 곁에 있을 때 행복했단다. 우리 사이에 앉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대. 그리고 서연이가 쓴 메모지도 사진도 함께 넣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조용히 돌아섰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지요. 은주였어요. 6달 만에 처음 온 전화였답니다. 엄마. 딸아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엄마, 저도 미안해요. 응? 제가 서연이를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여행 간 게 자꾸 생각나요. 은주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데리고 있었으면, 만약 제가 함께 있었으면, 서연이는 안 죽었을 거잖아요. 엄마 아빠를 미워한 건 사실 저 자신을 미워한 거였어요.
제가 엄마가 되고도 딸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할아버지가 제 옆에서 전화기를 가까이 대고 말했어요. 그날 아침에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가자 그랬지만 근데 서연이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아빠가 그냥 데리고 간 거야. 만약 그때 안 데리고 갔으면 할아버지 목소리도 떨렸어요. 만약 그날 집에 두고 갔으면 서연이는 지금 살아 있었을 거 아니냐. 방 안은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만약을 안고 6달을 살아왔던 거였답니다. 한참 후 은주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목이 메어서 대답이 안 나왔지만 겨우 그래, 우리 은주 내일 보자. 저희 부부는 1톤 트럭을 몰고 딸네 집 앞에 갔어요. 은주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딸아이는 중간 자리에 서연이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을 안고 탔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동을 걸었어요. 중간 자리의 인형, 저는 그 인형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우리 사이에 있는 게 정말 행복했구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내가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단다. 트럭은 천천히 출발했어요. 이번엔 셋이 함께 서연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답니다. 서연이는 우리 곁에서 단 한 달을 보냈지만 그 한 달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빛나는 여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저녁집에 돌아가면 꼭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그 말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주세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때 더 사랑할 거리 아니라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거리니까요.